오늘 간헐적 단식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박용우 원장께서는 간헐적 단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더 얘기가 귀 기울여집니다. 못 뵙겠다고 그 어떻게 하죠. 얼마 동안 하셨고 어떤 변화를 느끼십니까? 일단 제가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된 계기는 그 간헐적 단식 외국에서 나온 책의 감수 의뢰를 받아서 그 책을 먼저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나름대로 논리적인 좀 타당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실제로 적용을 했을 때에도 그렇게 나올까라는 생각에 사실은 제가 이제 3월 달쯤 해서 제가 가끔씩 그 2달 동안 술 딱 끊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순간 딱 들었던 생각이 자, 내가 지금 술을 끊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이 간헐적 단식을 하면 술을 끊지 않고 즐기면서도 살이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간헐적 단식이 처음 소개됐을 때는 이 방법을 쓰면은 음식을 뭐든지 먹어도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는 술을 끊지 않고 시작을 했었어요. 예. 금주하지 않고도 가능한 다이어트가 있다. 먹으면서 하는 다이어트로 요즘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간헐적 단식. 현재 간헐적 단식 5개월째 실천 중인 박용우 원장. 아니 뭐 술도 좋지만 술 마시는 분위기가 좋아서 일주일에 6일 거의 매일 먹습니다. 거의 매일. 술자리도 마다 않는 그는 어떻게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고 있을까? 그의 간헐적 단식 소식이 한 방송을 통해 소개된 이후 업무가 어려울 정도로 문의가 폭주했다는데. 최근에 이제 관심에 이제 그 집중이 됐던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깊은 관심과 또 실제 간헐적 다이어트를 실천했다라고 이렇게 언급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가히 열풍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제 블로그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방송이 나간 그 시간부터 그 다음 날까지 약 2만여 명이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질문 건수도 100여 건이 넘어가지고 제가 답글을 일일이 달아주는데 3박 4일 걸렸거든요. 구체적으로 16시간 기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하루 한 끼를 먹는다면 점심을 먹는 게 좋으냐 저녁을 먹는 게 좋으냐 뭐 이런 좀 구체적인 실천 지침들이 없다 보니까 아마 사람들의 궁금증이 폭발한 것 같아요. 질문에 하트 병평이 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저도 몰랐는데 우리 주부님들한테 인기가 많더라고요. 평소에 팬이었습니다 하면서 글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떠세요, 기분? 흐뭇하죠. 하트 뿅뿅을 하신 분들은 좀 더 예. 답이 길어집니다. 더 긴 답변을 받고 싶다면 하트를 꼭 붙이세요. 답변만 하는데도 1시간이 훌쩍. 그러면 박용우 원장이 선택한 단식 방법은? 오늘 제가 이제 그러니까 방송에서 나온 5대2 단식법인데 24시간 단식 하루는 철저하게 하고 또 다른 하루는 20시간 단식을 하거나 부득이 점심 약속 때문에 점심을 먹어야 될 경우는 이제 16시간 단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조금 융통성 있게 또 하루는 철저하게. 오늘은 철저하게 단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은 운동시간으로 활용하기도 한다고. 원래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워낙 스케줄이 바빠서 1시부터 2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간헐적 단식을 하는 날이니까 지금 아침, 점심을 굶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공복 운동을 하는 건데 오늘 같은 날은 좀 힘이 없어서 좀 이렇게 무게 있는 거 이제 근력 운동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우리 트레이너 맘이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럼 1시간 정도는 네, 1시간 운동해요. 근데 이제 아침, 점심을 굶고 이제 운동하러 나와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신 없는 모습을 보이는 박용우 원장. 아니, 근데 이게 24시간 굶은 사람의 모습 맞나요? 엄살이라 생각할 만큼 강철 체력을 보여주는 박용우 원장. 괜찮으세요? 배고파? 물도 안 먹이고 너무 배고파. 똑똑하게. 근데 이렇게 공복에 운동을 하면 더 좋은 건가요? 더 힘이 더 빠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공복 상태가 계속되면 몸이 지방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데
지방을 쓸 때 어쨌든 근육 운동을 하게 되면 뭐 그러니까 근육이 지방을 더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공복 운동이 더 도움이 되는 거는 맞아요. 좀 많이 배고파하시긴 하는데 배고프실 때 운동을 하시면 이제 교감신경 자극해서 오히려 배고픔을 잊을 수 있어요. 힘들게 운동하시면. 그렇게 해서 더 힘든 거 되게 즐기세요. 즐기시고 오히려 운동할 때 좀 안 힘들면 좀 저한테 더 원하시는 편이에요. 더 힘들게 해달라는 식으로. 알고 보면 욕심도 많고 의지도 강한 박용우 원장. 최고 73kg까지 나갔던 그는 간헐적 단식으로 현재 63kg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늘 체중 관리에 관심을 쏟는 박용우 원장. 처음에 또 좀 카메라 있다고 내가 너무 달린 게 오늘 50분 내내 힘들었습니다. 지방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진료가 있어요? 네, 오후부터 진료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점점 배고픔의 위기가 찾아오는 시간. 박용우 원장은 항상 생수로 허기를 달랜다. 벌써 이만큼 먹었는데 저는 여기다 이제 비타민 C를 타 먹어요. 비타민 C를 뭐 그냥 맹물을 먹기도 하고 이렇게 비타민 C를 타서 먹게 되면 그래도 맹물보다는 뭘 좀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당분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물을 마실 때도 방법이 있다? 물을 먹더라도 자 지금 제가 좀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지금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고 그 사이에 또 운동까지 격하게 하고 왔어요. 사실 운동하기 전에 되게 배고팠는데 운동하고 난 직후에는 이제 배고픈 느낌은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이제 슬슬 좀 타이밍이 와. 보통 한 4시쯤 되면 굉장히 배고파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물로 달래는데 아니 얼마나 고마워 물을 먹게 해주니까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먹으면요 배고픈 것도 가시고요 몸에 지방이 훨씬 더 잘 탑니다. 맛있어. 다이어트를 했다면 자신의 몸의 변화를 체크하는 것도 필수. 꼼꼼한 관리로 연예인 못지않은 튼튼한 몸을 자랑하는 박용우 원장. 그에게는 또 하나의 노하우가 있다. 간헐적 단식 효과를 높이는 다이어트 팁 첫 번째. 환자와 상담하는 모습이 보통 의사들과 다른 박용우 원장. 이것이 그만의 다이어트 비법. 서서 진료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내가 뭐 설명을 해드리지만 좀 많이 당황해하시는 환자분들이 있고 본인은 앉아 있는데 난 서 있으니까 같이 서 있어야 되나 뭐 앉아야 되나 뭐 좀 어정쩡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환자분들은 아 저도 그럼 서서 진료 받을래요. 그래서 진짜 저도 서서 있고 환자도 서 있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앉아 있는 것도 평범치 않다. 앉아 있을 때에도 이렇게 좀 편안하게 늘어지는 의자 말고 등받이가 없어서 늘 허리를 꼿하게 펴고 긴장해야 되는 이런 의자에 앉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렇게 허리를 펴고 있어요. 가급적 이렇게 글 쓸 때만 앉아 있죠. 저는 책도 서서 읽고요. 환자분 오시면 기분 좋게 서서 일하고 합니다. 그래서 앉아 있는 자세를 최선으로 줄이는 게 중요하고 부득이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면 30분 내지 1시간마다 짧게 1분 내지 2분 정도 이렇게 가볍게 뭐 일어서서 스트레칭 좀 해주셔도 좋고요. 가볍게 좀 걸으셔도 좋고 아니면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동작만 취해도 하체에 몰려있던 피가 위로 올라와 주니까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내 몸이 다시금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또 앉아서 일을 하고 하는 것도 습관으로 만드셔야 돼요.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내 몸은 지방보다는 탄수화물을 쓰는 체질로 바뀌기 때문에 살이 잘 찌는 몸이 됩니다. 간헐적 단식 효과를 높이는 다이어트 팁 두 번째. 허벅지가 굵을수록 오래 살아요. 실제로 연구 결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허벅지 근육이 제일 큰 근육이니까 큰 근육이 계속 유지가 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도 계속 잘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하는 허벅지 운동의 대표적인 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세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허벅지 근육에 힘이 가느냐
허리냐 뭐 이제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단 허벅지 근육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 운동을 해주는 것 이걸 뭐 TV 보면서도 할 수 있고 언제든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가상의 의자가 있다라고 상상을 하고 등에다가 그러니까 벽에다가 등을 기대고요. 이때 이제 주의사항이 무릎이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이러면 이제 여기에 힘이 잔뜩 들어가거든요.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것을 느끼면서 이 자세로 딱 2분 동안만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30초 넘기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허벅지 근육이 약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2분 동안 이런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하루에 3번만 해도 허벅지 근육이 달라져요. 이렇게 넓게 잡고 이렇게 운동을 하면 가슴 운동이 되는 거고 좁게 잡고 이렇게 요 팔꿈치를 모아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 이렇게 삼두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가 없어도 좁은 공간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일은 내가 근육에 일정한 자극을 준다라는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게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나면 근육에 피로가 오는 거고 운동은 근육에다가 이제 평소 사용하지 않던 근육도 사용해 가면서 일정한 자극을 주니까 하고 나면 개운하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간헐적 단식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가 스튜디오에서 이어집니다.